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인재 틀림없습니다. 서울시장인 저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저부터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관성, 타성, 안일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진 그런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고속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잊어버린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 또 안전이 중심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함으로써 그동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었던 KBS가 생중계한 KBS 주관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TV 토론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편집자가 제목을 붙인 게 오답을 아니까 이런 정답을 읊은 것 같다. 이렇게 쓴 것 같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나 사과를 좀 늦췄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안전 문제를 놓고 정몽준 의원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안전에 소홀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해답이 좀 나왔나 모르겠네요. 오늘 토론은 박원순 시장이 패널도 다 직접 선정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요. 보통 이렇게 TV 토론하면 중심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이분 저분 나와주십시오라고 다 패널도 정하나요? 관례상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이게 반론 성격으로 마련된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 박원순 시장 측에서 패널들을 직접 다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해명할 건 해명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전 예산이 오세훈 시장 때보다 한 1,000억 준 것 같다. 뭐 그런 지적도 했고 서울 메트로라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곳에 낙하산한 인사를 한 것 같다고 정몽주 의원이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해명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오늘 나왔나요?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네. 그 안전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네. 이 구체적으로 2,395억 원에서 안전 예산이 1,476억 원으로 1,000억 원 네. 가까이 줄었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몽준 의원이 서울 메트로 본부장에 지하철 근무 경력이 없는 금융노련 출신 인사를 임명했고 네. 또 불법 파업 주동 혐의로 해고돼서 대법원에서 해고 정당 판결을 네. 받은 네. 인사를 경력직으로 편법 채용했다. 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안전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네.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했던 일, 또 네. 이제 그 여름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을 때 네. 어떤 그런 안전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제대로 마련했다 이런 부분들은 충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박원순 시장이 오늘 네.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한 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메트로 사장, 네. 낙하산 인사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사고가 난 원인이 네.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지켜줘도 안 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첫 번째는 두 가지는 사람 문제예요. 네. 즉 기관사가 앞을 제대로만 잘 보고 다녔어도 충돌이 쉽지 네. 않았던 거고 두 번째는 관제실, 네. 지휘 통제실에서 두 전동차가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만 봤더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하나는 전동차가 200m 안에서 네.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장치가 있는데 그게 작동했더라면 네. 됐을 것이다 네.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신호기 고장 네. 이렇게 해서 기계 고장이 두 가지가 있고 인적인 사람이 잘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모두 결국은 네. 지휘 통솔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지휘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자기 책임이라고 오로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한 건 아주 정확히 판단하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회 팀장, 동아일보에서 국회 전체 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 차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쨌건 세월 후 이전까지만 보면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새누리당 내부를 취재해 볼 때 특히 이제 수도권에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수도권을 이겨야 승리하게 됩니다. 네.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이 세 곳인데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또 남경필 후보, 네. 아직 후보가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남경필 후보가 야권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아주 큰 폭으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또 인천도 좀 앞서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서울에서 지금 네. 추세가 좀 역전되는 추세. 다시 박원순 시장이 앞서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근데 돌파할 방법이 있습니까? 모색을 좀 하고 있나요? 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 예를 들어 안전 대책이나 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네. 그런 것 외에는 사실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 이런 그렇죠. 것들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게 두고두고 좀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본선에 대한 걱정,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서울시장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박원순 시장과의 1대1 대결 어떤 국면을 흐를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